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지성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1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열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생각했던 국회의원의 모습하고 또한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국회의원의 삶,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 통일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통일이 돼서 국회를 열 때, 그때도 기도로 이제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보듬어 주시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인생의 좌우명 같은 이제 말씀이고요.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이런 이제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지도 못했었고, 또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서 넘어올 때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저를 받아만 줘도 이제 감사하겠다, 국민으로 받아주기만 해도 이제 감사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졌었고요. 그리고 구두를 닦던 그런 일자리만 하나 있으면 너무나도 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2006년 아마 7월 26일 날 제가 대한민국 땅을 처음으로 밟을 때, 그때 이제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이제 지났고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을 다시 한번 걷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팔과 이제 다리가 우족과 우수를 착용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북한을 탈출할 때는 어떻게 탈출했냐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탈출의 루트를 보면 우리 휴전선을 넘어오는 이제 똑똑똑 노후기순도 있고, 때로는 배를 타고 스티로폼을 이제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또 북한 이제 그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가 이제 망명을 신청하고 대한민국에 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북한을 이제 탈출해 가지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지나서 제3국 나라들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야만 대한민국에 이제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는 북한을 이제 접경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면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탈북을 할 때는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하니까 이제 두만강을 헤엄쳐서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분명히 저를 비행기 태워서 대한민국에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탈북을 두만강을 건넜고, 또한 이제 중국 땅에 와 보니까 그렇게 올 수는 없고, 좀 북한에서 이제 좀 특권 계층이라든가 북한에서 이제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우리 정보를 이제 이제 습득하기 위한 사람들은 먼저 오고, 저는 이제 두만강을 넘어왔지만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걸쳐서 6,000km를 내려가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환경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살 수 있는 또한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간다는 확신이 조금 적었던 같기도 합니다. 두만강을 넘을 때는 남동생하고 함께 넘었는데 그 사실을 접하고 보니까 이제 그 누군가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을 때 이제 목발을 짚고 떠났는데, 그 목발은 북한에서 만든 수제 목발이고 중국 사람들은 저처럼 행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라도 먼저 가라고 해서 이제 남동생을 먼저 보내고, 또 저는 이제 더 며칠 한 보름 뒤에 이제 탈출을 했는데, 참으로 이제 어려웠습니다. 진짜 이제 힘들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요. 지금도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힘든 때도 있었지만 탈북보다 더 힘든 거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힘드냐면요. 중국에서 저희는 이제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북한 당국은 체포해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북한의 철광석이라든가 무슨 통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중국 당국에 주고, 그러면 이제 탈북자를 이제 체포해서 보내면 그 대가로 이제 지급하고 탈북자들을 이제 북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행색이 북한 행색이고, 또한 그 잡히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이제 공포도 있었고, 또한 이제 그 정글을 넘는데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이제 정글에서 굴러가지고 목발이 막 깨지고 막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탈북을 하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글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죽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땅에서도 죽음의 이제 여러 이제 그 환경들을 이제 맞이했었는데, 그런데 살아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저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이제 살려주신 걸 아는데, 제가 여기서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가서 저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제 장애인들이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통일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나님 제가 할 테니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글에 혼자 제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 북한의 고향에 있는 아버지도 이제 보고 싶고 동생들도 보고 싶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혼자 떨어져 있는데 정말 또 극적으로 저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글을 넘어서 이제 메콩강으로 해서 이제 태국까지 이제 도착을 하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저를 이제 받아주지 않았는데, 태국은 이제 그 유엔 난민 수용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가고 싶다는 나라로 보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태국 땅에 갔는데, 그 팔 다리 없이 이제 6,000km를 이제 넘어왔으니까 대사관에서는 이제 이런 예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탈북민이 뭐 한 3천여 명, 지금 한 3만 4천여 명 살고 있습니다만 한 3천여 명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태국에 오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보내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그것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장애인이라는 것은 좀 천덕꾸러기고 손가락질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정말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장애인들의 삶인데, 대한민국에서 저를 이제 장애인이라서 더 먼저 보내준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정말 이제 목숨을 걸만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휠체어를 갖고 나왔고, 뭐 지성호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프랭카트를 들고 나왔고, 그런 서비스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막 이제 그 불편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더욱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인천공항이 저에게 그 압도감이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깨끗하고, 어찌보면 북한에서 제가 살던 집보다 더 깨끗한 겁니다. 이게 뭐 신발을 뭐 웃는 소리입니다만 신발을 신고 내려야 될지 신발을 벗고 내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뭐 오는 과정에 뭐 어렵게 오다 보니까 또 난민 수용 시설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아마 더욱 그렇게 이제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의족과 우수를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제공해줘 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희 소원이었던
이제 우족과 우술을 하고 세상을 다시 걷는 그 일이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넘어올 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하게 뭐 적죠. 그래서 이제 그 닭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북한에 이제 우리 영광교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저기 탈북민 출신 보좌관님도 이제 계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만, 이제 TV가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평양의 그 거리가 밤에 이제 불빛 있는 거리를 비춰주면서 그 식당들을 비춰주는데, 그 통닭구이 집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 저건 어떤 맛일지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넘어가면 닭 한 마리를 이제 사서 배 터지게 먹으리라. 근데 중요한 건 그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고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그 북한에 살 때 꽃제비라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다른 꽃제비가 먼저 뺏어가면 입안에 들어가야 자기 것이고, 등에 있는 짐도 나의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 가지고 가야 이제 안전해야만 이제 확인이 되는 이런 이제 그 북한이다 보니까, 배불리 먹는데 그 중요한 건 문 걸고 혼자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와 보니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뭐 정말 그 음식들이 탈북민들이 이제 그 오신 분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막 그 잔반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불과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지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음식인데 우리는 이런 음식이 남아서 돌아가고, 또한 이것을 버리고 뭐 이제 그 폐기하는 데만 이제 뭐 수십조 원이 이제 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정말 충격을 이제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족과 우술을 하고 이제 뭐 가정을 마치고 하나원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때 저에게 이제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 북한에서 짓고 온 그 목발을 판문점 가서 그쪽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이제 팔다리 없는 장애인으로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세상을 다시 걷게 됐다고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 목발을 제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주고, 또 재료는 저희 친구들이 이제 또 만들어준 것이고 얻어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 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나의 내일도 이제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의 내일도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신데, 그 목발을 그렇게 크게 쓰실 그 무기로 이제 사용하게끔 하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8년도에 이 백악관에 이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자주 이제 백악관 가고 합니다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북한에서 이제 짓고 넘어온 그 목발을 이제 그 미 상하원 의원들, 이제 뭐 장관들 있는 그 앞에서 전 세계 카메라가 집중하는 거에서 북한 인권의 상징으로 그 목발을 전 세계를 향해서 들었을 때 기립박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만남도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목발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이제 계획이 있었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 목발은 지금 저희 의원실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순간도 이제 북한 주민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저는 지금 받아들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찌 보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적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또한 그것이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저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이제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을 잊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도 우정활동의 일선에서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제가 집에 가면 이제 뭐 우족과 우술을 다 이제 그 착용한 걸 다 풀면 이제 집에서는 그냥 퐁퐁 뛰어서 이제 다녀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한 손으로 이제 뭐 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삶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순간도 이제 북한을 잊을 수가 없는 내 삶 자체가, 내 이제 그 몸 자체가 이제 정말 북한 주민들을 잊으면 안 되는, 어찌 보면 그런 도상 같은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감사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북한에 살면서는 이제 그 정말 이제 그 6년 동안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몰래 몰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과거에 이제 그 뭐 6.25 이제 동란 이전에 뭐 기독교를 믿었던 분들이 뭐 세대가 이어지면서 뭐 믿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탈북에 넘어가고 뭐 식량 구해 오고 이런 과정에 이제 그 한인 선교사 분들이라든가 뭐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그런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 접촉을 하면서 신앙심을 갖고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니까 이야기 못 합니다만, 몰래 몰래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런 것이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제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팔다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넘어갔던 것은 식량을 이제 구하러 이제 넘어갔던 것이죠. 식량 구해 오려고 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세상 밖에 어떤 그런 환경들인지를 진짜 이제 본 것은 진짜 처음이었었는데, 우리의 그 음식은 옥수수인데, 이제 옥수수를 이제 짐승들에게 옥수수를 이제 사료로 이제 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 큰 충격을 받았고, 또한 정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먹다 남은 쌀밥을 먹는 거 보면서 중국에 사는 그 개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이제 제가 갔던 것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갔었는데, 그럼 왜 교회를 갔었냐?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회가 너무 나쁜 곳이라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나쁜지를 진짜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아마 그때 제가 사춘기 나이쯤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뭐 정말 그 야만적이다. 그리고 또한 뭐 그 교과서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어느 만큼 나쁜가 해서 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를 이제 북한에서 목발 짚고 넘어오고 뼈밖에 없고 이런 걸 보고 정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생했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좀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북한에 중국에 있으면서 예배를 이제 계속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남한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쌀밥을 끓여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뭐 다리하고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묶고, 뭐 등에다는 이제 뭐 몇 킬로그램의 이제 쌀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나가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냐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성경책이 북한에 이제 가정집에 있으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경책은 가지고 갈 수가 없었고,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군인들이 눈을 피해서 이제 집에까지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됐는데, 제가 살던 곳이 저기 함경북도 저 위쪽인데, 러시아 뭐 중국이 접경하는 그쪽인데, 체포당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져온 것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이제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사람 그 형태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야만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목발을 갖고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간다고 목발도 빼앗고 그리고 이제 고문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문을 하고 그리고 짓밟고 그래서 왜 저를 이제 이렇게 많이 때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화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이제 뭘 했냐고 자꾸 이제 저를 취조하니까 저 거짓말을 했어요. 교회 갔다 왔다면 제가 죽으니까 중국의 개인집 가서 이제 그 감자밭 김매 주고 쌀을 구해왔다고 하니까 이제 나라 망신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그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남한이나 국제사회에 나가면 그러면 이제 나라 망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같은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나라 망신시킨다고 구두발에 이제 짓밟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이제 자존심마저 이제 짓밟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책에 과부와 고아를 이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면 제가 이런 환경을 보는 것인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풀려난 이후에 뭐 다른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몰래 이제 기도를 했고 6년 동안 하나님 탈북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들어져 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탈출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삶은 이제 북한 땅에서 뭐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난 건 아니죠. 뭐 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궁금증은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 탄광촌인데 그곳에는 이제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포로돼서 오신 분들이 그곳에서 석탄을 캐는 곳입니다. 탄을 캐는데 이제 정말 기계처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석탄을 캐야 되는 거고 그 손자도 석탄을 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직업을 구하냐? 그러기도 이제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환경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이제 선생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이고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남조선에 있는 애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한을 북한식의 통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교육을 이제 계속해서 받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남한이 이제 나쁜 곳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그나마 우리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산 너머에는 22호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처럼 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몰래 중국에서 저처럼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발각되면 그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체제에 이제 뭐 좀 반기를 든다든가 뭐 수령에 대해서 뭐 좀 잘못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데 그곳은 또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녀가 태어나도 이제 그곳에 살아야 되고 이제 그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 누구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뭐 면적을 갖고 있을 뿐더러 거기는 이제 그 북한이 그 정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탈출 못하게 하느라고 3,300볼트이고 고압선이 이제 흐르는 이런 철책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아마 위로하면서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 살았죠. 어렸을 때도 뭐 저희에게 뭐 주는 것은 뭐 아버지가 이제 그 쇠 녹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뭐 받는 것이라고는 이제 옥수수를 이제 식량 배급으로 이제 받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다. 근데 저 어느 날에 아버지가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제 슬픈 거죠. 그 방화복도 이제 제대로 없고 그리고 뭐 그 물도 북한에는 우리처럼 뭐 아리수 같은 수돗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강물을 그냥 이제 정제하면 그 흙탕물이 좀 깔아주면 그걸 이제 수돗물로 내보내는데 그런 물을 그냥 바켓트에 놓고 이제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서 그 쇠에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그 들것이 들고 막 불이 튀는 그걸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학교에서 배워주는 이제 뭐 남한이라든가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나쁘다고 하는 저는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문 짓는 시간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피땀을 흘리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되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갈 뻔한 그런 환경에 처해졌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되게 이제 혼났던 이제 기억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니까 너 아버지나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 제 나이가 한 8살, 9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표현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국가가 가족이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그 환경에서 그 당연하게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이제 그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억울하지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 간다. 아버지랑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저기 가서 살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이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는 거죠. 그러면 뭐 일하러 안 나가면 되는데 북한에서 일하러 안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 잡으러 오고 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일 안 하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뭐 우리로 말하면 좀 정권의 반기를 드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공장에 나가면 이제 그 뭐 원자재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텅텅 비어 있고 서 있어도 사람들을 다 끄집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먹을 건 주지 않고 그러면 굶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굶으면 이제 어머니들이 나가서 산나물도 캐다 먹고 근데 풀만 먹고 살 수 없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거리에 정말 이제 시체가 있고 어느 집엔 사람 가족이 4명 다 이제 굶어서 죽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들어서는 사람은 죽는구나. 근데 사람이 쉽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막 미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제 관을 짜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냥 뭐 이불 같은 데다 뭐 해서 이제 산에 가서 묻고 막 이런 이제 환경이 이제 처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겨울에는 이제 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집에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우리처럼 과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사과 하나를 먹어보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나가서 이제 동생들하고 나가면 그 가을에 배추를 캔 그 뿌리가 이제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게 얼어가지고 딱딱하게 이제 돼 있죠. 그걸 이제 깎아서 먹고 배가 고프니까 봄이 되면 이제 풀을 캐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1995년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 당시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기였는데 저희 그 집에는 이제 할머니와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남동생, 여동생 저 해서 이제 6식구가 생활했었는데 아버지가 식량백업을 못 갖고 오니까 굶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북한에서 무엇을 먹으라고 했냐면요. 먹는 흙이 있다고 흙을 캐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랑잎을 갖다가 갈아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TV에는 나오는 것이 우리 그 북한의 수령도 김정일도 정말 쪽잠을 자면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제 숨결을 함께 하니까 이것을 고난을 겪어 나가야 된다. 사람들이 다 고지고대로 이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굶으면서도 일하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굶어 죽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뭐 저희 집도 이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이제 들어 누운 겁니다. 들어 누워서 뭐 며칠은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정말 몰골이 참으로 이제 보기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이제 누워 계시고 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뭐 물 먹으러 갈 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잠만 오는 겁니다. 자다 일어나면 이게 몸이 부어 있는데 그것도 신기해요. 어렸을 때니까 이게 손으로 눌러보면 이제 부종이라고 해가지고 손이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또 근데 이제 뭐 며칠 안 지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막 그 어머니가 막 그 우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진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뼈만 남아가지고 이제 뭐 60 좀 더 되셨는데 뼈만 남으셔가지고 숨이 이제 멎은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뭐랄까 이제 살 근육이 이제 그 굶으면 그것을 이제 그 먹고 이제 그 생존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뼈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도 이제 잔인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찌 보면 지성호가 이제 살았다고 봐도 이제 가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온 가족이 그 다 들어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자루를 들고 식량 배급소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뭐 북한의 보위부나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식량 배급을 계속 받아먹고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먹을 걸 주지 않는데, 사람이 죽어야 2kg의 옥수수 가루를 주는 겁니다. 죽은 집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라고 2kg의 옥수수 가루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며칠 한 보름도 넘게 이제 풀만 먹고 쓰러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옥수수 가루 받으러 가고, 누구는 이제 불을 지피고 있고, 누구는 이제 물 기르러 가가지고 이제 뭐 샘물 같은 물 기르러 먹어야 되니까 물 기르러 가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옥수가루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먹고 있는 거죠. 할머니 시체를 옆에다 놓고 먹고 나니까 할머니 시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죽었을지도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환경에 처해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할머니 시체를 놓고 그걸 이제 옥수가루 그 장례 치료하고 그 받은 것을 그걸 끓여 먹고 앉아 있다는 게, 그건 뭐 아들이 도리가 된 것입니까? 뭐 며느리의 도리가 된 것입니까? 손자들의 손녀들의 도리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도 없고 정말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표현을 못할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 학교로 가면 안 되겠다. 중국 뭐 이제 먹을 걸 이제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20여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매일마다 석탄이 나옵니다. 저희가 살던 탄광촌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탄광에 이제 뭐 이제 제대로 이제 생산이 안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할당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감자들이 하루에 2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그날에 이제 탄광 지하 뭐 몇천 미터 밑에서 이제 탄 캐지 않습니까?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석탄이 생산돼 나오는데, 그것이 화력발전소로 가는 그 과정에 달린 열차에 매달려서 60톤 화물 열차 바구니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석탄 뭐 그 돌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이제 그 석탄 덩이도 있고, 이것을 골라서 자루에다 담아서, 그것이 이제 뭐 그 가는 과정에서 담아서 회령 시내에 이제 도착하면, 그 탄광촌에서 시내에 도착하면 그것을 메고 이제 뭐 아파트 다니면서 석탄 사라고 이렇게 문 두드려 가지고 그 하면 이제 뭐 한 700g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등에 뼈밖에 없고, 뭐 자루를 매면 이제 갈탄 이제 덩어리들인데 가죽이 막 벗겨지고, 막 여름에 그 땀이 나고 막 하면 그 석탄 가루가 막 너무 이제 쓰리고 아프죠. 근데 그때 뭐 제 나이가 뭐 13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이유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동생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이제 몇 개월 안 지나서 1996년도 3월 달인데, 그때 이제 달리는 열차에 또 그날도 이제 매달려 석탄을 훔쳤는데, 또 낮에는 또 뭐 군인들이 지킵니다. 이제 무장을 들고 이제 석탄을 지키니까, 아버지랑 함께 휴일날에 나갔다가 또 아버지가 막 군인들한테 매맞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낮에는 또 안 되겠다. 밤에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쳤는데, 그날에는 이제 어머니랑 여동생이 처음으로 이제 함께 따라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열차에 매달리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또 석탄을 훔치는 데는 성공했는데, 회령역에 이제 거의 내릴 때 이제 정신을 잃은 겁니다. 이제 뭐 새벽이고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눈을 뜨니까 이제 그 화물열차에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제가 누워져 있는데, 그 왼쪽 다리가
그 화물 철로 위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60톤 화물 열차들이 이제 그 다리를 이제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절단이 된 겁니다. 피가 막 나고 이게 살점들이 막 떨어져 있고 막 이게 피비린 냄새가 막 나고 근데 이게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둘숨은 쉬는데 날숨은 숨을 못 쉬겠는 거죠. 고함을 지르려고 하니까 이제 소리도 안 나가고 근데 이제 뭐 그 자체도 이제 힘든 데다가 다리가 그 잘린 그 부위로 이게 뭐 3월 달이고 그 북한은 이제 너무 춥죠. 특히 이제 제가 살던 곳은 더욱 추운데 막 영하 한 10몇 도 이제 되는데 그 찢어지는 듯한 그 냉기, 그 추위가 막 이제 온몸에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싶고 나 이렇게 이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에 그래도 이제 피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막으려고 이제 그 손을 버치려고 하니까 이제 손가락도 이제 세 손가락이 그 열차에 짓이겨져 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냥 여기도 이제 피가 이제 막 줄줄줄 뭐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랑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겠고 숨 쉴 때는 이제 피 냄새가 목구멍으로 역류해가지고 막 이 피 냄새가 막 나고 그런데 이제 저만 석탄 훔치러 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두고 다 이제 저를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피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훔친 석탄을 또 훔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빨리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훔쳐서 이제 밖에다 땅에다 떨어뜨린 걸 또 훔쳐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럼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도 이제 다 뛰어가지 저를 이제 피를 멈춰주지 않는 거죠. 처음으로 여동생이 그날에 따라갔는데 어머니는 뭐 내가 그렇게 된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제 리어커 빌릴러 이제 가고 그리고 여동생 보고 그 철길 따라 계속 가면 오빠가 나오니까 부르면서 가면 오빠가 나오니까 그럼 오빠랑 함께 석탄을 모아놓고 있으라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했나 봅니다. 근데 여동생이 이제 오는데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보니까 오빠가 지금 철길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피가 이제 막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충격이니까 이제 막 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춥다고 하니까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그 자기 입었던 그 속옷을 또 막 덮어주고 또 이제 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 뭐 이제 그 철도 관계자들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철도 관계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걔가 동생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리를 이제 그 끈으로 묶고 팔을 끈으로 묶고 리어커에다 싣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해 가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그 목소리를 다 알겠죠. 가족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면서 막 아프다고 울면서 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새까만 밤에 뭐 시내라도 정전이 가니까 뭐 새까마죠.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함께 가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병원 의사들은 수술하고 싶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뭐 죽어가는 시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길거리 보면 시체인데다가 거기다 석탄가루에다 피 범벅이 됐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제 난감하죠. 근데 거기다가도 그 수술을 하려면 뭐 항생제든 됐든 마취제가 됐든 뭐든 이제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약을 살 돈이 있었으면 석탄을 훔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뭐 수술을 하기 어렵다고 하고 어머니는 이제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술을 해달라고 이제 매달리고 결과적으로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장에 이제 수술 시작에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눈 뜨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취제를 안 맞히니까. 이 수술용 메스들 뭐 유엔에서 제공해준 이제 벽 세면에 그 수술용 메스 뭐 했던 수술 도구들이 쫙 줄비해 있고 의사 간호사가 저를 보면서 이제 끈으로 이제 묶고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더기 옷을 다 잘라내고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수술용 메스를 갖다가 살을 베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꽁꽁 묶고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살을 베어내는 이제 눈 뜨고 14살에 그 살을 이제 베어내니까 이제 한참을 걸러 하고 나니까 또 톱을 갖다가 이제 그 뼈를 이제 써는 겁니다. 이게
다리가 이제 잘려진 그 부위가 막 그냥 막 깨지다시피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걸 이제 바르게 이제 다 써는 거예요. 나무 썰듯이. 그 소리가 막 이 뼈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뇌고 이제 목이고 이제 팔이고 다 이제 그 떨림이 그 막 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뼈를 다 썰고 나니까 이제 그 각이 난 부분을 이제 줄칼 같은 걸 이게 또 가는 겁니다. 그게 각이 나면 또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더욱이 힘든 건 이제 이 심줄을 이제 다리 이제 뒤에 있는 심줄을 자르는데 이게 잘라지지 않나 봐요, 막. 근데 이게 숨을 쉴 수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손가락이 이제 세 손가락이 없었는데 손목을 절단해가지고 손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제 그 붕대로 묶어놨는데 그걸 보니까 14살이 또 무서운 거예요. 내 손이 없어졌으니까. 그래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의사가. 아버지 엄마 아버지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냐. 정신을 잃을까 하면 계속 이제 말을 시키는 겁니다. 정신을 잃지 못하게. 아버지 이름 뭐냐, 너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 이렇게 정신을 잃으면 거기서 이제 뭐 이제 피도 이제 그 수혈도 못 받고 지금 수술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으면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몽롱한 정신을 계속 말시키면서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수술을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3시간 반 동안 그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수술 그 뭐 저를 안고 그냥 이제 병원 그 수술장 밖으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 수술장 밖에서 그 막 살려달라는 그 고함 소리에 그러니까 어머니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지 계시고 여동생은 무서워서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밤에 이제 그 끌려나가서 이제 새를 놓게 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팔다리 자른 그 수술 그 폐기물을 갖다 묻으라고. 아버지는 당에 충실한 죄밖에 없는 거죠. 하란 대로 한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땅이 얼었으니까 그걸 이제 묻을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뭐 어디다가 방치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묻었다고 그리 하시는데 한 보름도 안 있어가지고 퇴원을 시키는 겁니다. 집에 가라고. 의약품도 없고 먹을 급식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보내는데 이게 그 항생제를 맞지 못하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저기 뭐죠 마취제를 맞지 못해 막 항상 이제 고통스러운 거는 더 말도 못하는데 항생제를 맞지 못하니까 다리가 썩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이 이제 한 40도, 막 41도 막 이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막 얼굴이 불덩이처럼 이제 그 달아올라가지고 이 집안에는 이제 그 악취 냄새가 이제 나고 그 북한의 이제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파리들이 있는데 여기다 구더기를 쓸면 이제 그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 구더기가 안 쓸게 그걸 해야 되고 뭐 항생제를 맞지 못하면 다리가 썩어나고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제 노동당원이었는데 아버지 그때부터는 이제 일하러 이제 나가는 것보다는 석탄 팔았는데 아들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석탄 이제 팔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항생제 같은 것을 사다가 주면 그거를 이제 맞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다 거기 나가 있고 석탄 팔러 이제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뭐 땔감, 물, 뭐 키도 너무나도 조그만데 이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제 방치돼 있는 거죠. 동생이 가면서 이제 소금물을 좀 연하게 풀어가지고 그 도시락 통 같은 데다가 물을 끓여 놓습니다. 그리고 솜을 이제 이불 솜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같이 끓여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서 이제 가끔 아버지 항생제 사오면 그걸 이제 셀프로 이제 그 물을 풀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주사를 맞는데 이게 뭐 일단 덩어리가 져가지고 이게 염증이 막 이게 제대로 누구 풀어주거나 이게 주사 맞고 이거 문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 성우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쟤를 이제 포기하고, 동생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듣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이제 그냥 이제 방치해 죽게 하고, 남은 애들이라도 살리라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 새끼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풀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는 오빠를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는 형님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동생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재래시장이 그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시장에서 먹을 그 사람들이 그 옥수수 국수죠.
우리 잔치국수 같은 건 한 요만큼 뭐 몇 원 이렇게 팔면 그거를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그 물을 이제 버립니다. 그 국수물. 근데 그 가끔 그게 면오리가 나오는 거가 봐요. 사람 먹고 이제 사 먹고 버린 그 옥수수 물에. 근데 그걸 이제 죽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남동생이. 근데 그게 뭐 나이가 어리고 더 큰 누나들이 먼저 앞에 있고 하니까 그 제일 이제 뒤에서 하루 종일 주면 이제 면오리를 이제 줍는 거죠. 그거 갖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도 먹고 싶겠죠. 뭐 본인도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얼굴이 다 퉁퉁 부었는데 아니 9살 10살짜리가 그게 얼마나 먹기 쉽겠습니까? 그 음식인데. 근데 그걸 먹지 않고 가져와서는 그걸 물에다 씻어가지고 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죽는다 했고 피도 수혈 못 받고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북한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북한의 영토가 이제 중요해서 통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자원이 필요해서 통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도 또 그 북한에서 이제 저 팔다리가 잘릴 때 그 꿈을 이제 꾸고 있고, 눈을 뜨면 이제 그 팔다리가 없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100의 100 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썩어나던 다리가 이제 좀 나아지고 새살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염증이 정말 한쪽에서 그 다리 안에서 뼈가 막 그 안에서 뼈가 막 깨져가지고 썩어서 막 뼈가 막 뼈 조각이 막 나고 했는데 하여튼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이 없어지고 별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 그 동네에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런 거예요. 북한 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그 교육, 우리 함께 살아야 될 대상, 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 사회적인 약자, 이 땅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 그 고문을 하는데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나라 망신시켰다고 이야기하니까 공권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끝난 거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린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살게끔 무언가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 돼도 먹을 걸 주지 않고 병원에 이제 환자인데도 이제 먹을 걸 식량백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많은 장애인들을 그 당시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부양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서 굶어서 죽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가족들은 저를 이제 살려줬는데 다 나온 다음에 보니까 나도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죄스러워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동생이 정말 이제 그 영양실조 걸린 애가 가서 밖에쯤만한 애가 물을 길어오고 정말 이제 그 사내가 나무 해오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형으로서 제가 다 했던 일인데 그걸 보고 있자니까 이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 이제 죽는 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했던 게 혼자서 한 발로 펑펑 뛰어가지고 어디 갔냐면요. 또 간 곳이 이제 그 화물열차가 내려오는 거 역전에 가가지고 그 열차 앞에서 석탄을 훔쳐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조그만 그 탄광초에 사람은 어마어마 많고 굶어 죽고 막 사람들이 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 저 들었던 생각이 북한 밖에도 세상이 있고 나라들이 있을 테고 그 나라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지성과 같은 사람을 봐주지 않을까? 분명히 나 같은 사람 불쌍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짜로 이제는 그 목발을 그때는 2다리 가지고 석탄을 훔쳤지만 목발을 짚고 석탄 훔치러 가야 되고 목발을 짚고 이제 달린 열차에 같이 뛰어가서 매달려 타야 되고 그 바구니 위에서 이제 석탄을 이제 훔쳐야 되고 또 뛰어내려야 되고 이 일을 이제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국 가면 먹을 걸 준다 해가지고 중국 땅으로 이제 갔던 것이고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고 정말 쌀밥 주먹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일이가 계속 너희들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애국심이라는 게 있다고. 왜 우리 수령을 욕하냐고. 쪽잠을 자고 주먹밥 먹고 이렇게 우리 인민들하고 함께 이제 이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왜 욕하냐고 하니까. 그럼 쪽잠 자고 저기밥 먹은 그 사람은 너처럼 영양실조 걸려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평양 사람들은 이제 살이 다 찌워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평양도 한 번도 못 가본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신분이 이제 안 되니까 평양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된 이후에도 이제 뭐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이 지현 평양냉면 맛있냐 더 맛있냐 함흥냉면 더 맛있냐 하는데 평양을 가봐야지 평양냉면 먹어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와서 내가 냉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북한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나라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증이 평양 시민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왜 못 들어가냐 하니까 수령이 있는 곳이 있어. 신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 수도를 자기 국민이 못 가는. 왜 북한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말씀드렸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을 했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그 교회 시스템을 갖다가 다 쓴 거예요. 그래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교회 좀 오다가 잘 안 나오죠. 북한하고 똑같아서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하죠. 북한에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마다 지금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마다 뭐 생활 총화하고 그리고 사상 학습을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북한은 김일성을 이제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쓴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저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이고 저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많은 일을 했지만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원치 않는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뭐 또 현실인 것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환경도 여러 번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통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통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면 어디 달나라에서 왔냐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많이 각박하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내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그럼 그때 되면 우리 환경이 더 나아지냐 하는 질문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은 이제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만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 나라의 축복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나라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고 우리 형제의 아픔 죽어가는 그들 보면서 외면한다면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탈북자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잊어져가는 이제 북한 땅을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영광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알리라고. 그래서 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을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이 이제 뜻이고 나의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통일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그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입을 닫으면 안 되는 그들이 고통을 생각해서 내가 입을 열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3만 5천 명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북한 주민들 요즘 남한 영화 드라마 다 보지 않습니까? 탈북자들하고 다 통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송금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시장도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시장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국가가 통제를 이제
통제권을 이제 잃고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어찌 보면 북한 안에 지금 자본주의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을 이제 고쳐가지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건 또 저희 일이고,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품으면 통일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품지 못하면 통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 이제 1000만 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만 명을 왜 못 품겠습니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분들이, 북한이 이제 교회입니다. 탈북민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 만들 돈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잃고 사랑이라는 거 다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북한 땅에 돌아가서 내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 땅에 정말 혈연단신을 가가지고 그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을 때 교회가 나를 이제 사랑으로 품어주고, 목사님께서 품어주시고,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넘어간 이제 자녀의 걱정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고, 그 형제의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넘어가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서 기도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회 크기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민들을 챙기고 이들이 신앙으로 진짜 군대와 같이 이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일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준비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지 몰라요. 쉽지 않아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탈북자들 35,000명 넘어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품고 통일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 언젠가는 그 통일을 우리 손에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서 한 여행 연습을 먼저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살 수 있냐 없냐, 통일을 부르짖기 전에 네 민족을 이제 그 원하던 함께 예배드리고 통일, 그러니까 함께 이제 남북한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그런 환경을 이제 하나님 주셔 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함께하고 세워가고,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는 일을 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생각하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제가 이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말 탈북민들에게는 의원실도 이제 많이 이제 개방해가지고 들어오고, 제가 현장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 지역 주민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함께 이제 마음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일하지만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집사이고, 그리고 저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인 게 마이너스인 거 아십니까? 정치 실질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인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포털 그 프로필에 종교난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기독교라고 딱 썼습니다. 나는 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의 정말 제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제가 정착금을 받았고, 정말 이제 우리 그 대학교를 이제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통일을 넘어서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복음을 이제 전해가지고 이 나라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제 하나의 그 경험이 이제 나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를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탈북자들 제가 이제 그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한 500여 명을 구출해 왔습니다. 한 500명 가까이 구출해 왔습니다.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저와 같았던 사람을 제가 이제 대한민국 중증장애 2급을 이제 받고 있고 여기서 우수를 착용하고 있는 지성호가 남북 청년들과 함께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으로 500명을 구출했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구출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체포돼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북송되게 된 이제 사람들은 백악관하고 우리 이야기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저희 그 좀 친한 이제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중국에서 그 감방에서 이제 그 한 시간 동안 나오면 이제 북경 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나오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북송되고 있구나. 우리 저 북한이 고려 항공 타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갑 다 찬 채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북경고 공항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수갑 찬 사람들 7명 탈북자가 들어오니까 막 이제 승객들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좀 막다른 데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수갑 다 풀어주고 이런 이제 그 종이 하나씩 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비행기 태우고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타 있고 출발 준비가 돼 있는 비행기이고 문 닫고 이제 이 사람들이 착석을 하니까 이제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이 비행기는 이제 북경공항을 출발해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몇 편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으로 나가 다 이제 우리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행비행기를 탄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 꿈이냐 생시냐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 나 손에서 빠져서 이제 북한으로 북송돼서 죽는 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크게는 북한 주민들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짧은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넘어온 거죠. 그게 2019년도, 이제 2018년도인가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만난 이후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놀란 겁니다. 우리 뭐 채롱의 내 자식이나 돼야 비행기 타고 북경에서 직행 오지 누가 옵니까? 미국에서 이제 도와줘가지고 그래 넘어오기도 했고. 제가 또 그렇게 구출해 오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중국에 체포돼서 북송되게 된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하도 막 그게 그 마음이 이제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한데 지금 한 200명이 지금 북한으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인지라 체면은 없다. 몇 번을 도와달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체면은 없지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주는 겁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네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돕는 것이고 이 일이 옳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도울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을 한창 할 때였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 무역 협상 그 아젠다로 넣어가지고 그 하나의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탈북자 200명을 그 탈출을 이제 그 돕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쉽습니까? 국가 간의 그 일에 이제 탈북자가 뭐라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나와서 이제 그 영문을 해가지고 이름들을 해서 백악관에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9월달이었는데 10월달, 11월달 때도 소식이 없고 해가지고 그게 뭐 쉽겠냐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자들 풀어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너네 가라고 나가라고 이다 감옥에서 여기저기 막 이제 다 풀어줬다는 탈북자 200명을.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의 아젠다를 넣은 겁니다. 약속을 지켜준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이제 구출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북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탈북자 2명이 북한으로 북송된 겁니다. 아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뭐 범죄자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기순을 하겠다면 그럴지라도 우리 변호인이 조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뭐 재판을 받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은 북송시켜버린 거죠. 배도 다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증거까지 다 인멸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켜줄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고, 또 이제 그 대한민국 서울에서 모자가 이제 아사한 겁니다.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이 탈북자들 싫어하죠. 남한 가서 못 살기를 원하고, 그래야 이제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굶어 죽고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는 날까지, 전날까지 저한테 전화한 분들이 많아요. 아까운 사람 하나 이렇게 잃는구나. 정치판에 가면 이제 사람이 바뀌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사람이면 제가 이 일을 이제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겸손과 사랑, 허영이나 다툼이 아니라 정말 그 겸손함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바로 붙들림 받아서 살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누구 보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께도 현장에 이제 먼저 찾아가고 이분들이 압니다. 제가 이제 다리가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여름에 이제 땀도 많이 나고 하면 염증도 생기고 약을 먹고 다니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그 저희 진심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바라는 것은 탈북민들이 정착을 넘어가지고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 그 3,000명이 있다면 북한의 3,000개의 교회를 하나님 내일에 이제 통일을 주셔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 언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집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탈북민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동역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탈북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뭐 정말 이건 조금 예의이긴 합니다만 지성호 의원이 누구를 찍으라면 누구라도 찍겠다는 게 탈북민들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앞으로 이제 더욱 희망이 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계속해가지고 그 진심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함께 정말 우리 통일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만남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가는 길에도 우리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에도 나보다 이웃을 더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개인의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오늘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서 이제 작은 통일을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은 통일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35,000명이면 북한의 작은 시군, 작은 군 면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온 겁니다. 북한의 하나의 이제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통일을 이제 이루고 하나님께서 먼저 통일을 이제 맛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마음을 함께 이제 품고 더 나아가서
정말 통일 이후 이제 북한 땅이 새롭게 되게 우리 함께 하나님 이제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